나는 36세에 사업을 하는 남편을 가진 여자이다. 남편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는데 주로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경기 때문인지 요즘 수출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많다. 이번에 중동 쪽에서 재벌이 올 건데 그 사람하고만 잘 되면 앞으로의 수출은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은 그간 동남아시아 쪽을 주 거래 지역으로 하던 것을 중동 쪽으로 바꾼다며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람을 초청한 모양이었다. 그쪽 재벌들이 거의 그렇듯이 석유 유전을 가진 부자 사업가 같았다. 그 재벌 손님이 오던 날 나와 남편은 호텔 고급 음식점에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었으려나? 코미대 있는 콧수염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는 힘들었지만 눈썹이 무척이나 짙은 남자였다. 그쪽 나라 말을 모르지만 말하는 걸 보아서는 매우 호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를 하는 도중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왠지 모를 느끼한 눈웃음을 나에게 보내는 것이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나의 외모를 감상하는 듯한 그리고 꼬시는 듯한 웃음 같았기에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손님이라는데 나도 그럴 때마다 억지 웃음을 그에게 지어 보였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다. 그 남자 변태아냐? 왜 나를 그렇게 느글느글한 눈빛으로 본대?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네. 그랬어. 자기가 너무 이뻐 보여서 그랬나 보지 뭐. 핫핫, 그런가?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런대로 위로가 되었지만 도마뱀과 같은 그의 눈길은 다시 생각해도 기분 좋지 않았다. 그 중동 손님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문다고 하였고 남편은 내내 그의 옆에서 그의 접대에 열을 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남편은 조바심을 보이고 있었다. 큰일이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을 안 해주니 남편은 중동 손님과의 술접대를 거나하게 마친 날 집으로 돌아와서 크게 한숨을 쉬며 걱정을 했다. 남편이 하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남편의 걱정은 더 큰 듯했다. 나는 어찌 다르게 위로할 수 없어 그저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다음 날 어찌 된 일인지? 남편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막상 집에 들어오고는 나를 보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해 머뭇거렸다. 당신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다 들어오고 뭔 일 있어요? 나는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내 얼굴만을 볼 뿐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성격 급한 나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똥 참는 표정 짓지 말고 말해봐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겨우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너무도 황당한 말이어서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중동 손님이 하도 망부석처럼 마음을 결정하지 않아서 내가 하도 답답해 상철이한테 전화를 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보다 먼저 중동 쪽에 옷을 수출하는 내 친구. 그런데 상철 씨가 뭐라는데?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듣더니 아마도 접대 방법이 잘못돼서 그 중동 손님이 만족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접대를 하지 않아서. 아니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정성껏 접대를 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접대인데. 남편은 거기서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중동 손님이 온 나라에선 가장 큰 접대가 아내를 하룻밤 선물하는 거래. 뭐? 아내를 선물해. 남편은 자기도 괴로운지 고개를 숙이고는 담배만 피워댔다. 그제서야 난 며칠 전 그 중동 손님을 식당에서 보았을 때의 그 눈길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선물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만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남편은 멍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남편은 집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온 듯했다. 당신 후회 안 할 수 있어? 나중에 나 나쁜 여자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 나 거기로 가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거 당신 알지? 그래, 나도 정말 어이없지만 이번 그 사람이 우리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남편의 말에 나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만큼 회사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잘 아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당신을 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의외로 쉽게 이해를 해주는 나를 보고 나름대로의 안도를 하고는 쪽지를 하나 내밀었다. 지금 그 친구가 호텔에서 쉬고 있어. 이 쪽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면 그 친구가 알아서 할 거야. 미안하다. 널 힘들게 해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당신은 여기 종이에다가 각서만 한 장 써줘요. 나중에 오늘의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괜찮죠.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 부부의 화근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각서를 요구했고 남편은 끙끙대며 종이에 각서를 꾸몄다. 나는 남편을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고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출 준비를 했다. 이왕 해야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접대를 해서 남편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하기에 나는 샤워를 하고 화장을 어느 때보다도 공들여 했다. 옷까지 입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36살에 아직은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가 거울 안에는 있었고 공들인 준비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도 나의 모습은 고와 보였다. 이런 준비를 남편이 아닌 중동의 부자를 위해 해야 하다니. 나는 한숨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는 그 중동 손님이 있는 호텔로 향했다. 중동 손님이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하니 낮잠을 자다 일어난 듯 흰색 파자마 차림에 그가 나왔다. 나를 보고는 순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고 그런 나에게 나는 남편이 준 쪽지를 전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쪽지에는 당신이 소중해. 나의 아내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나의 아내는 오늘 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쪽지를 읽은 중동 손님은 입을 크게 벌리며 무척이나 좋아하며 과장된 손짓으로 나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간 나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무척이나 난감하였다. 난생 태어나 두 번째 보는 남자와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중동 남자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중동 손님은 나에게 흥분된 어조로 뭐라 말을 해댔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나는 그저 억지 웃음만을 지어 보였다. 중동 손님은 옆에 방으로 가더니 크리스탈 잔에 붉은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나에게 건넸다. 나는 술을 잘 못하지만 어차피 맨 정신으로 오늘 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 와인을 목으로 넘겼다. 보통 와인은 아닌 듯 도수가 꽤 되는 것 같고 몸이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듯 했다. 그러는 나를 본 중동 손님은 자기도 와인을 입안에 넣더니 갑자기 나를 일그는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중동 손님의 매너가 좋아 내가 즐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신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여기 있어야 하나? 판단이 안 서 그저 서 있는데 중동 손님이 나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나는 짐짓 저항의 몸짓을 했지만 그저 애교였을 뿐이었다. 옆에 놓은 핸드폰에 벨이 울렸다. 나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여러 번호를 확인해 보았다. 남편의 번호였다. 난 받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다. 나는 핸드폰을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중동 손님에게로 다가갔다.